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올해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좀 이따 알아보고요. 자, 일단, 엘니뇨가 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엘니뇨라는 거는 일단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그러니까 이쪽이 동태평양이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이쪽이 서태평양. 그래서 태평양을 동과 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동태평양의 이 적도 부근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여기서 말하는 평년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를 말하고요. 요 기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니뇨다 이렇게 부릅니다. 엘니뇨다. 예. 그래서 일단 엘니뇨란 건 그렇고, 그 최근에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이라고 있는데 유명합니다. 여기서 올해 여름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90%다. 거의 100%란 얘기죠. 이러면서 엘니뇨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달 초에 그 동태평양 아까 살펴봤죠? 그쪽 지역의 그 해수면 온도가 슈퍼 엘니뇨 발생 시기인 2016년의 21도를 이미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미 돌파를 했어요. 예,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분이 그 페테리 탈라스라는 WHO는 많이 들어봤죠? 예, WMO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계 기상 기구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에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엘니뇨로 지구의 평균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최근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올해 7월 3일 날에 이미 전 세계 평균 지구 기온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17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고, 자, 특히 올해 발생할 그런 엘니뇨 중에서도 슈퍼 엘니뇨다 이겁니다. 슈퍼 엘니뇨가 뭐야 또?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아까 0.5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슈퍼 엘니뇨는요. 평년 대비해서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도 이상.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또 뭐냐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엘니뇨가 더 자주 발생하고 한번 발생했다 하면 세력도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고. 자, 엘니뇨, 슈퍼 엘니뇨.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이게 발생을 해버리면은요, 지구의 열 평형을 깨트려요. 엘니뇨가 열 평형을 깨트리면서 극심한 가뭄, 홍수, 폭염, 태풍, 뭐 기타 등등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재난.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기에다 이제 엘니뇨까지 설상가상으로 더해져 가지고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문제입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난민 있잖아요, 난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난민은 주로 뭐 때문에 발생을 많이 했냐? 난민은 주로 전쟁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폴란드로 대규모로 탈출하고 막 이랬잖아요. 살려고. 또는 내전. 예전에 뭐 저기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내전이 일어나죠. 소말리아 내전이나 뭐 시리아 내전 이런. 물론 시리아는 뭐 중동이지만. 하여튼 내전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후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일명 기후 난민. 예. 막 도시가 없어집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누가 받아줄 거냐 지금? 예? 다 그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 저기 뭐야 서유럽으로 난민들을 서유럽으로 가서 살겠다고 이탈리아 이런데 그리스 이런 데로 넘어가다가 보트가 뒤집혀 갖고 막 다 죽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연립정부가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다. 특히 기후난민. 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안 받아주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난민 안 받아주겠다. 예. 독일은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만 해도 난민을 많이 받아줬었는데 이제 안 받아줘요. 예. 유럽 대부분이 지금 다 정권을 누가 잡고 있냐?
극우파, 극우 정당이,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우파, 극우적 극우, 극우 정당들이 지금 정권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다 몰락하다시피 했잖아. 그래서 그 안 받아준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 기후 난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예. 그게 걱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과거를 살펴보면은요, 1950년대 이후에 슈퍼 엘니뇨가 총 3번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또 발생하면 4번째 발생하는 건데, 요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과거 사례를. 1차 슈퍼 엘니뇨는 언제 발생했냐? 1982년부터 1983년. 2차 슈퍼 엘니뇨는 1997년부터 1998년. 3차 슈퍼 엘니뇨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얼마 안 됐죠? 2016년도. 총 슈퍼 엘니뇨가 3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왜 슈퍼 엘니뇨 갖고 자꾸 그렇게 떠드냐? 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요,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극단적인 기상 변화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기상 변화. 1차 때 보면은 1차 슈퍼 엘니뇨 때 페루, 남미 국가죠. 에콰도르 다 남미. 여기에요. 여기가 페루고, 여기가 이제 바로 위가 에콰도르인데, 여기서 평상시 40배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 40배 폭우. 반면에 필리핀, 동남아시아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기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1차 때 이랬고요. 2차 때는 또 2차 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중국에서는 수개월 동안 폭우로 인한 홍수가 나갔고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갖고 너무 가물다 보니까 화재가 일어나갖고 우리나라 제주도 약 2배 넓의 열대 우림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거. 예. 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구의 허파, 예?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는데 얘네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누가 흡수해? 그리고 3차 슈퍼 엘니뇨 때는 역대 최강 폭염,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6년도 특히 지구 평균 기온이 16점 몇 도였더라? 16.59도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역대 최강의 폭염이 발생했다. 예. 이게 다 슈퍼 엘니뇨가 미치는 영향이다. 극단적인 기상 변화를 초래한다. 슈퍼 엘니뇨가 파급 효과 두 번째 왜 문제냐? 에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에그플레이션. 이거 아시죠? 합성어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해갖고 요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야, 농산물 가격이 왜 급등을 해요? 생산량이 급감을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왜? 슈퍼 엘니뇨 때문에 기후가 막 요동을 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가지고요. 작황이 안 좋아. 막 썩어. 그래갖고 생산량이 대폭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산물 가격은 공급이 주니까 급등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곧 식량 위기로도 갑니다. 식량 위기. 그래서 참고로 1차 슈퍼 엘니뇨 때 1년 만에 옥수수 가격이 45%가 급등을 했고요. 대두가 49%, 소맥이 12%, 급등, 폭등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발생하면 또 반복할 것이다, 이거. 자, 이번에도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올해 5월 달 국제 설탕 가격 지수를 보면은요. 작년 12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5%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뭔 차트냐? 그 미국 설탕 선물이거든요. 설탕 선물. 그래서 요게 4월 달에 요게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올해 2023년 대략 여기인데 2023년 들어갔고 급등 수직으로 상승을 했죠. 설탕 선물이. 그러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다고 봐야겠죠. 예, 조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탕 선물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설탕에 투자하는 테크리움 설탕 ETF 이거 유명한 ETF인데 여기도 지금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4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이것도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예, 이 ETF 가격이 43% 급등. 예, 그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은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예. 슈퍼 엘니뇨 자체는 재앙이지만 예.
그리고 지금 코코아에 투자하는 펀드 NIB라고 있는데 이것도 유명합니다. 코코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올해 2023년 쭉 올라갔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게 왜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국내 요건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국내 그 KB증권에서 이것도 잽싸게 또 발빠르게 움직여 갖고 밀, 콩 등 곡물 가격 변동성에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N이에요. 이건 상장지수 증권 ETN 4종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오는 7일, 이미 상장을 했겠네. 7일 날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래서 이 4종, 레버리지 인버스 섞어갖고 콩과 밀에 투자하는 ETN 4종을 출시를 했네요. KB증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것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슈퍼엘니뇨 파급효과 세 번째는 뭐냐?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다.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죠? 기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차 슈퍼엘니뇨 때는 미국에서 패스트하고 한타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었고, 탄자니아에서는 콜레라, 브라질에서는 댕기열이 확산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엘니뇨의 파급 효과 네 번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다. 2023년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연구팀이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다가 게재한 논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 엘니뇨에 따른 21세기 100년간의 경제적 손실이 84조 달러, 약 11경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발생할 슈퍼엘니뇨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 약 4천조 어마무시합니다. 이거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 여기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요 국가들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1등하고 2등이에요. 미국. 야,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나라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죠. 뭔 죄야.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뭐 얼마나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 압도적이죠. 미국이랑 중국. 근데 지들끼리 미중 패권 전쟁 한다고 또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앉았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 올해 7월 3일 날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를 기록했냐? 세계 평균 기온이 17.01도. 근데 이거 7월 5일인가? 이게 또 넘어섰죠? 제가 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5일인가 17.01도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조만간 계속 또 뛰어넘을 거예요. 계속 경신. 원래 그 전에 세계 최고 평균 기온은 2016년 3차 슈퍼엘니뇨 때 8월 달에 기록된 16.92도였는데 이거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어요.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 첫 번째, 앞으로 5년 이내에 2016년에 기록했던 세계 평균 기온 16.92도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5년 내는 무슨 개뿔 바로 경신해버리네? 그죠? 7월 3일 날 17.01도 뛰어넘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5년 내에 기온의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무려 70%다. 이렇게 세계 기상기구에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거 2015년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자고 그 세계가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물 건너 간 겁니다, 이거.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미 기후는 미쳐있다. 돌아버렸다. 기후는 이미 미쳤습니다. 지금. 중국 북경하고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폭염은 일상화된 지 오래죠.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요 50도 어떻게 사냐,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이대로 가면 2050년대에는요 한겨울에도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영국은 가장 더운 올해 6월 달에 보냈고요. 인도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한국의 면적 절반 태운, 지금은 절반이 아니죠. 거의 5분의 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4를 홀라당 다 태워먹었어. 뭐가 캐나다 산불이. 원인이 뭐야? 사상 최악의 산불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와
가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야,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를 홀라당 발라당 다 태워 먹으면, 예? 이산화탄소는 누가 흡수합니까? 고래가 뭐 많이 고래가 많이 흡수한다고는 하는데, 고래가 더 많겠어요? 나무가 더 많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존이고 뭐고 다 태워 먹네, 다 태워 먹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누가 흡수하냐고. 그럼 온난화는 더욱 심해지겠죠? 자, 아까 그 첫 페이지에서 제가 인도네시아가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로 옮기겠다. 조만간에. 자, 그 얘기 하겠습니다. 왜 옮기려고 하냐? 어디, 일단, 지금 여기 자바섬에 자카르타가 있잖아요. 자카르타. 여기서 칼리만탄 섬이란 섬이 있는데, 이쪽 동부, 동쪽,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예, 수도를. 그 왜 이렇게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이거 옮기려면? 왜 옮기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AP 뉴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이 녹고, 만년설 뿐이요. 남극도 다 녹아내리고 있죠. 남극 그 빙하, 뭐 이런 거. 만년설이 녹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녹아서 물이 돼갖고 그게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져.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 도시가 효과적으로 자바해로 가라앉고 있다고 알려졌다. 침몰, 계속 가라앉고 있다. 실제로 자카르타는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로 간주하며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대요. 자카르타가. 그중 약 3분의 1이 2050년까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3분의 1이.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이거. 예. 수도를 지금 옮겨야 돼. 예. 이런 나라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떠냐? 그럼 또 장마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예? 장마란 말 뜻이 원래 1년 중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가 온 이것 때문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2년 작년 8월 달에 비가 어떻게 왔습니까? 어? 살인적으로 왔잖아. 그래서 그 뭐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그 반지하 거기서 막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차수막 설치한다고 난리인데 내가 보기엔 올해 또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은 2008년부터 모르는 분이 많던데 이거 공식적인 장마 시작일과 장마 끝나는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7월 10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날짜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뭐냐면 예전에는요. 폭우가 막 내리다가 끝이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에 다소 좀 선선했습니다. 좀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했죠. 후덕지근하네. 이렇게 날이 후덕지근한데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 할 만했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붓고 나서 그치고 나면 다소 좀 선선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최근에는요, 비가 그치면 곧바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갔고 햇빛이 내리쬐어가지고 기온을 급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폭염, 찜통더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우 내렸죠? 폭염. 그 다음에 또 폭우, 또 폭염. 폭우하고 폭염이 동시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예. 이것도 기상이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올해 여름도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또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